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재밌게 읽었고 또 유익하게 잘 읽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클린 아키텍처라는 책이고요. 로버트 C. 마틴, 밥 아저씨라고 불리는 유명한 개발자이자 또 컨설턴트,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아키텍트라고 해야 되나요? 예. 이 밥 아저씨가 지으신 책이고, 항상 보면 IT 관련 서적에 보면 항상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더라고요. 저는 좀 되게 늦게 읽은 편인데 정말 재밌게 읽었고 또 인상적인 내용이 많았어요. 특별히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요, 이 저자 밥 아저씨의 오랜 개발 그리고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부터 해가지고 응용 사례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던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단순한 기술이나 어떤 트렌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서 더 내용이 와닿고 인상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. 책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소프트웨어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직접적이고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뭐다, 이거는 이거다, 이거는 저거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멋있더라고요. 나도 나중에 만약에 책을 쓰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. 그럼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 몇 군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우선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이 소프트웨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에요. 일부 소개에서 나온 것인데,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부드러운 제품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. 부드러운 제품, 소프트웨어. 어떤 기계의 행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.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.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하드웨어는 어떤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다, 그렇게만 배웠지 왜 소프트웨어라고 했는지, 왜 하드웨어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많이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, 근데 여기서 그 소프트웨어의 그 어원에 대해서, 단어에 대해서,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,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하드웨어라고 불렀어야 한다. 너무 단정적이지만 너무 멋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그동안의 저희 개발 경험에 대해서 약간 지난날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사실 많았어요. 검증팀이나 디자이너,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그 요구사항의 끊임없는 변화, 그런 변화에 대해서 불만을 되게 많이 가졌고, 또 여차저차 해서 그걸 수용하고 일부는 또 거절하고 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,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저한테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. 그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는 거고,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라는 제품이 있다라는 거.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, 그런 요구사항의 변동이나 그런 대응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더 생각을 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,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. 그 반성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면, 누군가가 이제 어떤 변경 사항을 요구하면 불만이 생긴다기보다는 그것이 어디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.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고, 그리고 그것이 또 찾아올 변화다, 아니면 그것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, 변경 가능하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, 그런 식으로 저희 개발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이 17장 경계, 선긋기라는 부분입니다. 여기서 보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선을 긋는 기술이며
나는 이러한 선을 경계라고 부른다. 아키텍트의 목표는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인적 자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자. 굉장히 그 단호박, 정말 단정적으로 아키텍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사실 이 부분이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앞부분에서는 어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나 그 디자인 패턴이나 어떤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,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런 것이 왜 쓰는지,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무엇인지, 정말 클린 아키텍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, 이 뒤쪽으로는 선을 긋는 기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. 인베디드에서는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지, 시스템에는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지, 웹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, 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책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,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인데, 사실 맺는 말 쪽이에요. 맺는 글에서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잠깐 조금 읽어볼게요. 나는 네모 상자들을 화살표로 연결하고 파워포인트에서 코딩하며 실제 코드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인 것처럼 보였다.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것들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. 코드는 한 줄 한 줄마다 최소한 하나의 설계 원칙을 포함하고 있고,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파워포인트 디제이인 나보다 소프트웨어 품질에 훨씬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.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또 인상적이었는데, 그 인상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클린 아키텍처인데, 앞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설명을 해요.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어떤 개발론이나 방법론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. 컴포넌트나 어떤 원리, 설계 원칙이나 프로그램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 쭉 설명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해요. 아키텍처가 뭐다,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설명을 하고,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요. 그래서 이렇구나, 소프트웨어는 이거고 아키텍처는 이거고 중요한 건 무엇이다 라고 딱 말을 하는데, 마지막에 맺는 말에서 던지는 말이, 그래, 아키텍처 잘 만든다고 네모 상자에다가 선 긋는 일,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코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, 그 코드가 그 아키텍처의 어떤 개념이나 그 좋은 아키텍처를 담을 수 있는 코드가 생성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아키텍트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개발자들이 만드는 코드가 중요하고, 각각의 개발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. 이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개발자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하고, 개발자 모두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코드가 구성이 될 때 좋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.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, 아키텍처라는 게 어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, 어떤 네모 상자, UML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의 능력과 의지에 의해서 그 코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,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었고요.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. 꼭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존버 킴이었습니다.